선생님이 지난주에 한 문제 미성년자와의 계약 문제를 풀어주면서 문제를 안 줬었잖아요. 이게 2021학년도 수능특강 10강 재산관계와 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 자, 오늘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 계약,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1번.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자, 문제에서 바로 뭐라 그랬어? 불법행위, 줄쳐요, 문제에다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으면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뭔지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쵸? 우리 어떻게 외웠습니까? 가위가 손인 책. 그러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몇 개였어? 6개였지. 그치? 가해의 행위가 있었느냐? 위법성이 있느냐?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냐? 마지막에 책임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가위가 손인 책 6개의 요건 중에 뭐에 해당하느냐라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비탈길을 운전하던 트럭 운전사 갑은 자신의 부주의로, 여기 주셔요. 부주의했네. 아, 일단 여기 이제 힌트가 나와. 운전사 갑이 부주의했어요. 자기가 부주의했대. 일종의 과실인 거지. 자신의 부주의니까 과실. 자신의 부주의로 제동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 그러니까 제동장치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운전자 갑의 부주의 때문에 제동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행인 등장인물 을이 등장하죠. 을을 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병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병에게 차량 파손에 따른 1,000만 원의 자 뭐가 발생한 좋습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지. 손해. 그러면 일단 피해 차량의 주인이 병이잖아요. 일단 을은 그냥 끝났어. 이 사람은 지금 피해를 안 봤지. 갑이 이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병의 차량을 친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 이 사람 안에 일단 이 사람의 과실이 있었다 라는 느낌이 오죠? 오케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뭘 보면 되는지 6가지 조건을 다 집어 넣어봐야 된다고 그랬지? 자, 근데 법적 판단을 보자는 얘기야. 일단 우리가 이걸 내리기 전에 사례를 두고 법적 판단을 줬어요. 갑이 병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을에게 닥친 급박한 위난을 여기습니다. 을에게 닥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요. 우리 위법성 조각사유 기억납니까? 중요한 표현 나오죠. 위법성이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에 하나잖아. 그치? 두 번째인데 이 위법성이 깨지는 사유가 있었어. 위법성을 깨뜨리는 사유. 그걸 우리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부르는데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니? 긴급 피난이 있었지. 긴급 피난이라는 게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자신 또는 타인에게 닥친 급박한 위난을 피하는 거.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위법성이 깨지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불법행위가 안 됐죠.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었어? 저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쓰나미. 저기 네 정말 옛날 영화지만 그 쓰나미를 우리나라 부산에서 이제 쓰나미를 주제로 다뤘던 영화 있었죠. 뭐였죠? 해운대. 그래요. 해운대. 되게 옛날 재난 영화인데 보시면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저기 위에 고층 건물이 이제 딴 사람 집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안 들어갈 겁니까? 아니잖아. 그럼 그때 그 사람의 집의 문을 우리가 부수고 들어갔어. 기밀파손이지. 평상시 같으면 기밀파손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긴급 피난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아니라니까. 지금 이렇게 판단했어.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하신 것으로 마지막에 뭐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배제되지 않아요? 위법성 조각사유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건 이겁니다. 위법성을 깨뜨리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가분 변경에 뭐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즉 불법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이 행위는 불법행위가 맞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나오죠. 이건 위법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위법성. 정답은 1번 되는데, 자, 일단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다 나와 있죠. 위법성,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책임 능력입니다, 이게. 책임 능력. 그 다음에, 자, 인과관계. 가해자에게 자신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역시 책임 능력에 관련된 거니까요. 우리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조건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떠올려 보세요. 위법성 조각설, 정당방위, 그다음에 정당방위도 있었고 정당 행위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 자, 옳은 판단만이야. 옳은 판단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볼게요. 정말 사례를 다양하게 보면 좋습니다. 갑과 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병은, 자, 갑과 을 자녀야. 그 병이, 그러니까 법적 대리인이겠죠? 병은 얼마 전부터 걱정거리가 생겼다. 항상 나이를 줍니다. 16세야. 얘는 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죠. 일단 미성년자죠. 갑이 SNS에 같은 반 학생인 A를 이제 몇 명, 3명, 4명 나옵니다. 4명. 같은 반 학생인 A를 비방하는 욕설을 애가 성격 파탄인가 봐요.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대요. 일단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또 을은 장난을 치다 이번엔 실수로 친구 B도 나왔어요. 스마트폰을 파손했다. 와, 이 병 힘들겠는데요? 집안에 막 우환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갑과 을은 똑같은 미성년자지만 확실히 다르지? 나이 차이가. 그럼 우리 하나씩 보기를 보면서 옳은 판단만 골라봅시다. 기억. 갑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그래서 만약 갑은 일단 16세니까요.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병은 A가 누구야? 같은 반 학생 A에게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봐. 끝까지 잘 봐야 돼. 일단 만약 너가 책임 능력이 인정돼. 그러면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불법 행위가 되지, 얘들아. 일반 불법 행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를 봤지. 만약 여기 봐봐. 을은 7세이기 때문에 얘는 책임 능력이 인정이 안 돼요. 일단 안 됩니다. 내가 초등학생은 일단 다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부모가 법적 대리인이 무조건 특수불법 행위 얘 책임을 지지만 얘는 16세는 책임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단서를 줬잖아. 인정된다면이라고 단서를 줬잖아. 그럼 일단 이건 일반 불법행위야. 봐봐. 이렇게 돼. 갑이 책임 능력이 인정됐지? 그러면 갑이 A를 비방한 거잖아. 그러면 갑이 A에 대해서 뭐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인정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갑이 A에게 손해배상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을 거 아니야. 보통 고등학생은 돈이 없죠? 중학생은, 그치? 그럼 이때는 부모인 병이 대신해서 A에게 손해배상을 하는데 그때 지는 손해배상은 특수불법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반 불법행위예요. 기억나요? 기억나 안 나? 다시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일 때 일단 돈은 다 부모가 내. 돈은 다 부모가 내는데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돈을 내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건 일반 불법 행위고 이 7세 같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돈을 내면 그거는 특수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복귀하는 거야. 복습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야. 단서야 이거. 갑에게 책임 능력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그렇다면 법적 대리인인 병은 A에게 특수불법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를 준다고요?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맞다. 기억은 정확한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니은 갑의 A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갑은 자녀야. 자녀가 자기 친구에 대해서. 근데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되면 여기까지가 조건이지. 그러면 법원은 일정한 경우 갑에게 금전 배상 이외의 다른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돈으로만 배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하라든가 아니면 뭐 일정 정도 접근을 한다 여러 가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거는 법원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죠. 니은도 맞다. 봐도 금전, 돈으로 배상하는 것 이외의 다른 처분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을은 누구니? 7세네, 7세. 둘째. 을의 가해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얘들아, 봐봐. 나 좀 봐봐. 을의 행위가 친구 B의 스마트폰을 부순 게 을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안 되는 건 얘가 나이가 어려서 그래. 위법성이 없어서가 아니야. 얘가 책임 능력이 없어서야. 위법성은 인정되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 얘들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을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가 없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깨졌어요. 불법 행위가 안 되는 거는. 위법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남의 물건을 파손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위법한 거죠. 그래서 디귿은 안 됩니다. 위법성이 아니라 책임 능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리을. 을의 과실. 여기 실수니까 실수는 과실이죠. 고의는 아니잖아. 장난치다 실수한 거니까. 을의 과실에 의한 행위로 B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자 여기 누굽니까? 병. 부모죠. 부모병은 B에게 그렇다니까요. 특수불법 이번에는 특수불법 행위입니다. 아 책임을 져야지. 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특수불법 행위가 발생해 이때는 을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때 법적 대리인 병은 특수불법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지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 자,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알겠어요? 설명을 꼼꼼하게 써놓으세요. 설명을 꼼꼼하게 써놓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세요. 한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게 도움됩니다. 선생님이 2021년 수능특강부터 보는 건 정말 다양한 사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3번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적절한 사례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억이 어떤 사례인지 볼게요.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당연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만취했거나 마약에 취해 있을 때에는 자기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제외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A라고 표현했어. 자, 이를 A라고 한다. A는 객관적으로 유형화시켜 얘는 이러이러한 행위라고 유형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바로 해놔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때그때 사례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판사들이 뭐 합니까? 판단을 합니다. 판단되는데 A가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 도대체 A가 뭐야 이거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많은 능력 배웠잖아요. 책임 능력, 의사 능력, 그죠? 권리 능력, 능력들 배웠는데, 자, 이건 무슨 능력이야? 의사 능력이지. 뜻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A가 의사 능력이다. 그럼 다시 한번 의사 능력의 정의를 내려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인식할 수 있는 거. 그게 의사 능력이야. 의사 능력. 그러면 기억은 뭡니까? A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쓸까? 의사 무능력자. 이 표현도 꼭 알아두세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너무 중요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뭐랬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무효죠, 무효.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무효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아,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구나. 우리 무효라는 단어와 취소라는 단어의 차이점을 봤었죠? 이건 무효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미성년자가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무효가 아니라. 근데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요. 처음부터 무효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무효를 찾아볼게. 먼저 기억. 갑은 끝났어, 얘들아. 추천. 갑 몇 살이야? 6세. 얘한테 의사 능력자라고 말하지 마. 얘는 자기가 주고 있는 장난감이 얼마짜리인지 별 관심이 없다. 300만 원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300만 원이 얼마큼 큰 돈인지 몰라. 알겠니?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의사 무능력자에 들어가요. 6세잖아. 6세. 갑은 자신의 장난감을 친구에게 선물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장난감이 3천만 원이라고 하자. 세 개 딱 두 개밖에 없는 한정판이야. 근데 애한테 그렇게 말해봤자 뭐 알겠어요? 그거 줬어. 그 선생님 봐요. 그럼 이 친구는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니까 제 거야라고 해서 이 친구 부모님이 이걸 안 돌려주면 안 됩니다. 돌려줘야 돼. 이건 처음부터 무효야. 왜? 갑이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알겠니? 혜경아 이거 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돼. 어허, 아싸! 이거 경매에 붙이면 3천만 원 받아주세요. 안 됩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자, 다음.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15세야. 선생님 애매하다 했지? 자, 얘가 15세인데 니네가 15세인데 쟤는 의사 능력자. 그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을은 법정 대리인에게서 받은 용돈으로 추쳐요. 어디에다가? 이거. 법정 대리인에게서 받은 용돈. 이게 중요한 거잖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15세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이 미성년자고요. 법정 대리인에게서 받은 용돈. 우리 지난주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중에 하나였지. 법정 대리인에게 받은 용돈은 처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내 맘대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구점에서 학용품으로 구입한 건 이건 무효 아닙니다. 확실하게 유효한 법률 행위입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지 무효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알겠죠? 얘는 성아 확정적으로 이 표현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쓰고 있는 이 표현 확정적으로 유효한 무효가 아닌 유효한 법률 행위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필요 없어요. 이건 단독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 그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다음, 지금 일단 나이는 34세야. 근데 문제는 뭐 했니? 어머, 이러면 안 돼요. 만취했는데 어느 정도로 만취? 의식불명이래. 의식불명 상태에서 친구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했다. 너 다 가져! 이거지. 나 저기 강남에 있는 땅 5만 평, 너 다 가져! 이렇게. 이건 만취자이기 때문에요. 의사 무능력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기억 지금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 지금 리을까지 같이 볼게요. 정은 40대인데 건물을 팔지 않으면 가족들을 상해하겠다는 무의 협박을 받고 협박이네. 시세보다 1천만 원 싸게 무에게 건물을 매도할 때. 잘 들어. 협박 별표합니다. 협박이나 강압 이런 것에 의한 법률 행위는요. 무효가 아니라 쓰세요. 뭐합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계속 반복할게요. 무효가 되는 법률 행위가 있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있는데 협박이나 강요,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 행위는 뭐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외우세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고 그다음 협박이나 또는 강압에 의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여러분 계속 암기하시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재밌죠? 재미없어요? 다음 4번이요. 밑줄친 가에 들어갈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 사람이 지금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갑이 구입한, 항상 얘가 등장인물 네모하면서가 갑이 구입한 식탁을 배달하기로 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저가 나와요. 저와 갑. 그런데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의뢰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의뢰 차량이 파손되고 의뢰 상해를 입어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송 중인 갑의 식탁도 파손되었는데요. 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바하게. 아주 봐봐들아. 여기 내가 있지, 나. 등장인물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랑 지금 계약했습니까? 갑과 계약한 거죠. 식탁을 배달해주고 가격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나와 갑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지? 계약. 계약인데, 계약을 지금 못했지. 식탁도 파손됐고,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약속 시간에 못 갔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얘들아? 이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야. 약속을 못 지킨 건 채무 불이행이야. 일단 이 용어부터 알아. 그 다음에 나좀 봐. 나는 또 어떻게 했니? 의뢰 차량을 파손하고 의까지 다치게 만들었잖아. 그지? 이건 불법행위야. 그게부터 기억하세요. 나가, 여기 있는 이 상담하는 이 남자는 갑에게는 뭘 한 거고, 채무 불이행을 한 거고, 을에게는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물론 둘 다, 채무 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둘 다 뭐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손해배상이 아니야. 갑에게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을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둘 다 배웠잖아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그러면 얘부터 기억부터 보죠. 먼저 을이지. 을에게 아니라고. 을에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지. 불법행위를 한 거야. 사고를 낸 건, 차량을 파손하고 을을 다치게 한 건, 그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야. 꼭 기억해. 그래서 을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준다 해야지. 틀렸죠, 여기서. 다음, 니은. 갑에게는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 그치? 식탁을 못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갑에게는 채무불이행이야.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다른 의사 표시가 없다면, 즉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특별하게 저한테 사과하세요 이런 말을 안 했다면,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의사 표시가 없다면 원칙이 뭐야? 돈으로 주는 겁니다. 원상 복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식탁 배달해서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당연하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 꼭 기억해. 금전에다가 동그라미 쳐줘야 됩니다. 다음 디귿.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므로 을에게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안 되지. 사고를 고의로 내는 건 거의 살인미수고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실로 냅니다. 과실. 그죠? 이 문장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적 위자료도 내야 돼. 여기 봐봐. 정신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으면 고의든 과실이든 뭐합니까? 다 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민법에서는. 알겠어요? 형법에서는 고의나 과실이 되게 중요하댔잖아, 선생님이. 하지만 민법에서는 내가 일부러 걔를 차를 쳤든 과실로 쳤든 다 배상해야 됩니다. 다음. 을이 상담자의 위법하는 가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을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 을이 누굽니까? 을의 차량이지. 그럼 을이 상담자의 위법한 가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을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무슨 말이에요? 얘는 맞는 건데. 기억 디귿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리을이잖아요. 을이 상담자의 위법하는 가해 행위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을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써놨습니까? 내가 각각 갑과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에 대한 손해배상인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갑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이다. 우리가 둘 다 배운 거 꼭 형광펜으로 주셔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본 문제지만 가장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 써놨으면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자, 오늘 계속 불법행위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죠?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가나다 사례가 나왔어. 일단 이걸 다 읽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바로 보기로 내려가서 우리가 유로 하나씩 껴서 넣어서 볼게요. 먼저 5세. 책임 능력 없지? 5세야, 5세. 5세. 얘기는 책임 능력 없어. 5세가 갑이 A와 장난을 치던 중 A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는 가해에 해당한다. 지금 가인지 보자고요. 가가 이제 이거잖아, 이거. 이게 가해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왔는가? 아니, 지금 A에게 상처를 입혔지. 장난을 친 거니까 뭐야? 과실이지. 과실로 인해서 자, 타인에게 A에게 상처를 입혔으니까 손해 발생했는가? 라고 하는데 아니오 했으니까 안 됩니다. 일단 손해 발생했죠? 여기 처음부터 틀렸어요. 처음부터. 여기. 밑에 건 읽어볼 필요도 없어. 여기서 틀렸어. 알겠어요? 다음에 니은 고등학생 을이 실수든 장난이든 다 과실입니다, 여러분. 과실. B와 부딪혀서 B의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는 나에 해당한다. 이거지. 일단 과실에 의한 가해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맞죠? 핸드폰이 부서졌으니까. 자, 그 다음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간의 인과관계 있지? 어쨌든 실수지만 얘가 부딪혔기 때문에 B의 휴대폰이 파손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가 뭡니까? 휴대폰이 파손된 게 결과인데 원인은 뭐야? 을이 B와 부딪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있어요.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얘 너무 쉽네요. 답이 나왔어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갈렸기 때문에. 자, 답은 일단 디귿 리을인데 끝까지 볼게요, 그래도. 병은 19세야. 병이 심신상실,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심신상실이야. 심신상실은 최악의 경우, 만취기 때문에 만취나 마약에 완전히 쪄들었을 때입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C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훔친 경우는 다에 해당한다. 일단 볼게요. 고의나 과실에 의한 가해 행위로 훔쳤죠. 손해가 발생했고요. 인과관계 있고요. 근데 뭡니까? 책임 능력이 없지요. 심신상실이기 때문에. 심신상실이면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오라고 말한 거 맞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다 되지만 여기서 깨지는 거야.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가나와 달리 다의 사례의 경우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질 수 있죠. 이 사람은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럼 이 사람이 훔친 블루투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누가 하냐면 이 병의 감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디귿 리을. 다음요. 6번 문제.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 자, 우리 지금 다 배웠던 얘기죠? 일반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과 다른 특수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는 불법 행위를 우리 배웠죠, 지난주에. 특수불법 행위라고 한다. 민법이 정한 특수불법 행위 중 여기 좋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상황이었죠. 공동의 행위자. 공동불법 행위가 있었지, 그치? 공동의 행위자 모두에게 함께 책임지게 하는 게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 책임을 지우는 불법 행위 책임을 제외한
그럼 공동불법행위 말고 우리는 뭐 감독자 책임이라든지, 그치? 사용자 책임이라든지,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든지, 동물 정유자 책임을 말하는 거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자신의 가해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가해 행위 또는 물건,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에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은항,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오케이. 그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특수불법행위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문제죠. 자, 선택지 1번부터 봅시다. A의 아들 갑, 어리네요. 자, 어려요. 그러면 이건 뭐겠니? 일단 이거 딱 문제 있는 순간 A 나오고 아들 갑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뭔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었어. 아, 이건 부모가 책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특수불법 행위구나.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쓰세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A 아들 갑이 친구의 자전거를 타고 놀다 행인을 치워서 상해를 입힌 경우 A가 지는 책임은 특수불법 행위입니다. 왜? 갑이 책임 무능력자니까. 그래서 그의 부모인 A가 A는 집에서 자고 있었어. 그러면 A는 자기가 지금 이 행인을 친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수불법 행위예요. 알겠어요? 내가 한 행위가 아닌데 내 아들의 행위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B가 운영하는 마트의 직원 나왔어요. 직원. B 나오고 직원 나왔습니다. 직원 을이 배달 중 운전 부주의로 행인을 치여 상해를 입힌 경우 B의 책임이, 자, 이건 뭐예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죠. 그지? 이거 사용자잖아. B는 사용자야. 사장이라고요. 사장. 내가 감독해야 되는, 내가 지금 직접 고용하고 있는 나의 직원의 잘못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는 책임이 사용자 배상 책임이죠. 이것도 하나의 뭐였습니까?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이었죠. 그쵸? 사용자 배상 책임. 다음. C가 동료와 함께 자신들의 싸움을 말리던 병을 가격해. 일단 함께지. C가 함께 한 거잖아. 이건 공동불법행위잖아요. 공동불법행위.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 공동불법행위를 제외한 그랬지. 제외한. 근데 이건 지금 공동불법행위를 말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지. 일단 이거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이걸 지금 제외해야 하는데 제외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볼게요. 4번 정소유의 상가를 임차, 네모에 임차 들리는 거지?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야? 정입니다. 정이 소유자지. 정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D가 바로 누군데? 거기 들어? D가 점유자지. 즉 D가 정소유의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잖아. 그지? 임차하여 영업 중인 D의 가게를 방문한 손님의 차량이 상가 외벽의 붕괴로 파손된 경우 D의 책임은 뭡니까? 공작물 점유자지 D는. 정은 소유자지만 D는 점유자니까 공작물 점유자 책임입니다. 이거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 이때 공작물 점유자인 D가 자기가 외벽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스스로 입증하면 거기에 대한 공작물의 소유자인 정은 무조건 뭐다?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2가 나오고요. 무가 나와요. 근데 무의 반려견이니까 무는 소유자지. 반려견 동물 소유자. 근데 2가 무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는 뭐니? 이 반려견 개의 주인이 아니라 점유자였죠. 점유자 데리고 나간 사람이니까 실수로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이의 책임은 뭡니까? 동물 점유자 책임이죠. 동물 점유자 책임. 그래서 우리는 다 봤어요.
특수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의 여러 유형들이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 겁니다. 됐죠? 7번 문제 볼게요. 이제 그럼 이제 미성년자 얘기가 나오려나요? 나오겠죠?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일단 나오지. 좋죠? 미성년자죠. 14세를 좋죠?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 문제가 나왔네요. 14세 갑은 법정 대리인의 좋죠 얘들아. 동의 없었네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항상 문제 풀 때 중요한 내용도 좋치면서 자, A는 누구야? 그럼 A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되는 거지. 거래 상대방이 되는 거죠. A에게서 200만 원을, 고가네요, 고가. 200만 원을 출시된 최형 노트북을, 50만 원에 구입했다고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가백에 굉장히 유리하지. 200만 원짜리. 이거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거야. 일단 머릿속에 넣어놔. 2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게. 그럼 어쨌든 가백에 유리한 계약이야. 하지만 돈을 공짜로 받은 건 아니야. 그거 기억해야 돼. 가백에 아무리 유리해도 이게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려면 200만 원에 출시된 최신 노트북을 그냥 받아야 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았어. 그러면 그건 유효한 계약이야. 하지만 돈 냈잖아, 얘들아. 5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얘는 문제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봐. 이게 첫 번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거. 나연아, 졸면 안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거. 두 번째, 일단 돈을 지불했다는 거. 이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을은 법정 대리인에게, 이것도 주셔야죠. 법정 대리인에게서 받은 용돈이야. 용돈으로 B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운동화를 5만 원에 구입했다. 자, 이 계약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돼요. 왜? 법정 대리인에게서 받은 용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계약에다가 쓰세요. 이거는 그냥 문제가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얘들아,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라고 쓰는 순간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뭐 처리하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위에 건 문제가 있어요. 위에 건 문제 있는 계약이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좀 돈을 주고 산 거잖아.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이건 문제 있는 계약이에요. 아래 건 문제 없는 계약입니다. 가볼게요. 1번. 을과 달리 그랬잖아. 을과 달리. 자, 선생님이 시간을 줄게. 선생님 설명을 다 했으니까 선택지를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선생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은 다 했잖아요. 그지? 7번, 8번을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 자, 선생님이랑 이제 기본 문제 두 개 다 풀고 그 다음에 수능 출제 문제 볼게요. 그럼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선택지를 보면 을과 달리 갑이 체결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틀렸지. 바꿔야지. 갑과 달리 을이지. 갑과 달리 을이 체결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써놨죠? 이거 틀렸고요. 갑은 A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지. 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잖아. 누가? 미성년자가.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누구랑 누가? 갑도 취소할 수 있고 갑 앤드 누구? 갑의 법정 대리인도 둘 다 취소권이 있죠. 법정 대리인. 갑도 취소할 수 있고 갑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더라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 당연히 책임지지 않죠. 취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 꼭 알아도 계약을 지키지 않는 건 다 채무 불이행이야. 알겠니?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2번 잘 썼죠. 을의 법정 대리인은 행위 능력 제한을 이유로 B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B는 누굽니까? 을과 계약한 애지. B는 일정 기간 내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답 촉구 권리가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은 A, B는 모두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안 된다는 얘기는 얘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8번도 볼게요. 8번도 고등학생 갑이 등장하면서 자, 미성년자와의 계약이잖아요. 그럼 일단 볼게. 오전 10시 중고 물품 거래를 위해 집 앞에서 마을버스에 탑승함. 마을버스 탄 것도 뭐야? 계약이지? 이것도 법률행위 한 거야. 그 다음에 오전 11시 할아버지로부터 생일 선물로 받은 고가의 게임기를 자 문제는 얘가 뭐 했니? 생일 선물로 받은 거지. 오케이. 형광펜 주치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생일 선물로 받은 고가의 게임기. 그것을 15세 을에게 팔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대요. 어허.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배달 중이던 음식점 종업원 병의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한 보통 파란반장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뭐 어떡합니까? 오후 5시 정의 운영하는 땡땡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얘가 마음을 잘못 먹어서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자 일단 볼게요. 파란반장합니다. 1번 기억이 뭔데? 마을버스에 탑승한 거. 리을은 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 기억은 리을과 달리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지. 버스에 타는 것도 계약,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계약이잖아. 다 돈 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달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려요. 둘 다 계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둘 다 계약이다. 다음 2번.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거 할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을 고가의 게임기를 팔기로 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일단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이 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뭘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무리 고가지만 또 할아버지부터 받은 생일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틀렸습니다. 알겠어요? 무효도 아니고 일단 무효란 것도 틀렸어.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건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얘는 둘 다 걸려요.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 틀렸다. 다음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아까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엄마한테 허락을 받았어. 그거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팔기로 했다면 해당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그럴까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니은을 했다면 선생님 선물로 받은 데다가 게다가 법정 대리인이 지금 문제는 갑을 물은 게 아니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지. 자, 여기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 놓칩니다. 여기서 물건을 파내는 누구야? 갑이지. 근데 얘는 누구라 했어 지금? 을이야. 을은 누군데? 물건을 사래야. 즉 미성년자인 갑에게 물건을 사기로 한 뭐니? 상대방이지. 근데 이 상대방이 또 몇 살입니까? 15세예요. 그 선생님이 그랬잖아.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거래는 진짜 잘 봐야 돼. 눈을 뚫어지게. 그래서 이게 갑이라면 만약에 여기다가 갑을 집어넣으면 이 물건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이건 갑이 아니라 좀 을을 넣었어요. 을.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지금 누구? 판 사람은 누구니? 갑이지. 그지?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쓰세요. 나왔어. 이건 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사기로 했다 하더라도 갑 또는 갑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는데 자 이거 밑에 다시 좀 더 보충 설명을 써줄게요. 선택지 3번에 대해서. 선택지 3번. 이게 지금 복잡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거래잖아요. 일단
설명을 써보세요. 갑 17세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얘가 판매를 했지. 판매를 할 거지 일단. 고가의 게임기를 누구에게? 을에게 판매를 할 거야. 근데 을도 15세 미성년자야. 그리고 을은 갑에게 그 게임기를 구매하기로 한 애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거래. 이때는 판매자 갑, 판매자 역시 미성년자이므로 판매 행위 자체를 얘들아 판매 행위를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판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여기다 if 만약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야 팔아도 돼라는 동의를 얻어 판매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죠. 판매했다면 취소권은 없어지죠. 자, 이게 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미성년자가 물건을 사는 것만 많이 봤지. 그지?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고가의 자전거를 샀다. 구매자잖아. 근데 이거는 이 판매자도 뭐야? 판매자도 미성년자야. 이게 되게 중요해. 구매자만 취소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 판매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면 취소할 수 없어요. 판매자 역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구매도 취소할 수 있고 판매도 취소할 수 있어요. 둘 다. 얘는 둘 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판매자, 구매자가 모두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해. 이게 지금 다른 데 문제가 빠져 있고요. 이 2021년에만 나와 있길래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이해해 주려고.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거래. 판매자, 구매자 모두 미성년자면 모두 뭐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판매자도 구매자도.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이라면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지만 틀렸다. 알겠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가져왔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꼭 유형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자, 4번 문제 해볼게요. 디귿으로 인해 그랬습니다. 자, 디귿이 뭐야?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당한 거죠? 병이 오토바이에 치여서 부상을 당했어. 그러면 디귿으로 인해 병의 사용자는, 왜냐면 이 병이 누구야? 신호를 위반하고 배달 중이던 음식점 종업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사장이 있겠지, 음식점 사장. 그 음식점 사장이 바로 누구야? 병의 사용자겠지, 그치? 병의 사용자는 갑에게 특수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쵸? 이게 바로 뭐니까? 사용자 배상 책임이잖아. 그래서 봤잖아요. 6번에서 뭐가 특수불법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뭐 있었습니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었지, 그치? 병의 사용자는 진다가 아니야. 선생님, 얘가 신호를 위반한 거니까 얘 그거잖아요. 얘들아, 이것만 갖고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얘도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진다가 아니라 질 수 있다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이 알겠니?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특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케이, 있다. 응, 질 수 있다. 다음 5번 선택지 병이 리을에 따른 즉 병원비에서 이거 치료받으니까 병이 리을에 따른 치료비를 지불하였다면 갑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어도 병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된다. 안 되지. 정신적 손해조차요. 계속 말하지만 정신적 손해가 있으면 따로 거기에 대한 뭘 지급해야 돼? 얘들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위자료라고 불러. 위자료를
위자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위자료. 그래서 책임 면제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교통사고에 의한 후유증은요. 1년 뒤나 그 뒤에 발생한 것까지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 뒤에. 알겠니? 내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굉장히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답도 4번도 중요하고 3번 선택지도 중요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나중에 꼭 볼 수 있게 여러분의 눈에 확 띄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이 18번 문제를 통째로 네모해 두세요. 나중에 시험 전에 꼭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요. 자,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문제 한번 읽고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게 도움되기 때문에요. 자, 수능 시점 문제 여러분이 하나씩 풀어보세요.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시간 좀 있다가 한 18분 뒤에 같이 풀어봅시다. 천천히 모르겠는 거 물음표 하면서 푸세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들을 수 있게. 자기가 모르겠는 거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천천히 앞에 내용 모르겠으면 찾으면서 해도 됩니다. 우리 정법 교재 찾으면서 푸셔도 돼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요. 선생님이랑 지난주에 봤던 문제가 1번 문제였죠. 그때는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 안 주고 선생님 혼자 풀었었는데 또 볼게요. 기억을 하면서. 고등학생 갑은 그랬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네요. 같은 반 친구 동갑내기 둘 다 미성년자야. 그럼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지.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와의 계약인 겁니다. 을이 생일 선물로 받은 얘들아 생일 선물로 받은 고가의 대여 중고 자전거 내가 선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문제 풀었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것도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가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의 중고 자전거를 10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일단 갑이 을한테 받기로 한 거지, 사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갑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구매자. 그 다음에 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판매자가 되는 거죠. 뭐를? 자전거. 자전거를 팔고 갑이 사기로 한 거지. 갑은 을에게서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법정 대리인에게서 받은 용돈. 여기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돈이죠. 법정 대리인에게 받은 용돈으로 매매 대금을 지불했다 그랬으면 이건 내가 처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때 일단 갑은 용돈으로 자전거를 산 거기 때문에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갑은 하지만 을이 남아있어. 판매자 을이. 다음날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 갑의 법정 대리인은 중고 자전거 구매 계약 시 별도로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을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을의 법정 대리인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갑과 을은 모두 학년 초부터 서로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 그쵸, 뭐, 을이 계속 이제, 아파서 사정상 학교를 못 다녀서 23살인데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둘 다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이겁니다. 서로가 계약할 때,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인데, 둘 다 뭐였다?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되게 중요한 단서랬지, 지난주에.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계약 당시에 서로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라는 단서를 줬습니다. 선택지 보죠. 먼저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여기 구매하기로 했다. 이게 끝이랬지. 팔기로 하고 사기로 했으면 계약은 이때 성립하고 그 다음에 모두 효력도 발생합니다. 니은과 상관없지.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에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지. 니은 시점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바로 효력도 발생한다. 틀렸고 다음에 니은 갑과 을이 체결한 중고 자전거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일단 갑의 계약은 문제가 없겠죠. 용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을의 행위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뒤에 을의 법정 대리인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갑의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됐고 뒷부분에서는 을의 법정 대리인이
나중에 인정했기 때문에 일단 둘 다 뭐가 됐습니까? 쌍방 간에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맞아요. 추후에 추인한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지금 갑의 법정 대리인은 을에게 중고 자전거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댔지. 용돈이기 때문에. 용돈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 없어요. 갑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갑과 을은 모두 중고 자전거 매매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죠. 둘 다. 왜? 이거지. 그 철회를 연결시키세요. 철회권은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만 가능한데 얘네는 둘 다 미성년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맞다. 중요하다.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철회권.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더 복잡하게 나왔나요? 일단 2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갑은 을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100만 원인 최신형 접이식 전기 자전거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좋은 기회네요. 갑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을이 대리점에서 매매 대금의 일부인 10만 원을 먼저 지불했네요. 그리고 최신형 접이식 전기 자전거를 구입했다. 갑은 이후로 최신형 접이식 전기 자전거를 배송받았지만 아직 남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다. 라고 말했네. 자, 그런 다음에 네 가지 경우가 나왔어요. 가나다라가 다 다른 경우지. 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갑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네요. 그지? 대신에 갑은 19세 미만, 즉 아닌데, 즉 성인인데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나는 성인인데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이게 다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보죠. 선택지 1번부터. 가의 경우. 자, 그러면 가의 경우는 어떤 경우야? 여기 방금 19세 미만이 아니니까 얘는 성인이야. 근데 뭐가 없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야. 그치? 그러면 가의 경우 갑이 취소권을 행사해야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여기 조쳐봐요.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무효란 얘긴데 취소권 행사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일단 뭐가 없습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계약은 무효라니까요. 그냥 취소권 필요 없이 우리 아까 봤지.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아주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만취 상태이거나 심신 상실 상태라는 뜻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취소권 행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무효다. 다음 2번 나의 경우 그랬어. 그럼 나의 경우는 성인이고 모두 있는 거야? 의사 능력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경우 갑은 행위 능력 제한을 이유로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 여기 보시면 의사 능력이 있는데 행위 능력 제한을 나는 행위 능력이 없으니까 제한돼 있으니까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의사 능력 있으면 행위 능력은 무조건 있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의사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모두 있다는 얘기야. 행위 능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이에요. 의사 능력을 인정받으면 행위 능력은 무조건 있다가 됩니다. 써놓으세요. 써놔. 선생님이 처음 하는 얘기야.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행위 능력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따로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어. 알겠니? 의사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행위 능력도 있는 거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다의 경우에도 다는 어떤 경우야? 다는 갑이 어떤 애입니까? 다는 미성년자네요. 다는 미성년자의 의사 능력도 없네요. 5살, 5살. 5살. 한 5살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미성년자이면서 의사 능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효지.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가 아니라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계약은 무조건 무효야. 틀렸죠? 일단 유효하지 않습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계약은 무조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 틀렸고요. 4번.
을이 했습니다. 을이 계약 체결 시 갑이 아니라 을이야. 을은 상대방이지. 그지? 상대방. 을은 누굽니까 여기? 을이 물건을 판 사람이야. 판매자. 그러면 여기 을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라면 상대방 될 수 있겠죠. 상대방이 계약 체결 시 라가 뭔데? 미성년자이잖아.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이죠. 중요하죠.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할 수 없다지. 철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우리 위에서 풀었잖아요, 금방.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철회권은 거래 상대방의 철회권은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회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정답은 일단 5번이네요. 라의 경우라도 이 라는 어떤 경우를 해서 미성년자이면서 의사 능력이 있는 18살 정도면 되겠지. 그치? 18살, 17살은 다 미성년자이지만 의사 능력이 있는 애잖아요. 라의 경우라도 갑이 유효한 법률혼 그럼 18세야겠네요. 좋죠 얘들아. 미성년자인데 법률혼을 하려면 18세입니다. 18세. 17세는 안 돼요. 써놔. 미성년자인데 유효한 법률혼을 하려면 얘는 18세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써놔. 성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한번 썼죠. 성년의 죄가 되는 겁니다. 18세로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됐죠? 18세가. 안 됐죠, 아직. 고3이 돼야 생일을 지나면 이제 18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동의해서 결혼 못해요.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18세가 넘으면 그때 혼인하세요, 일단. 그러면 혼인을 하면 성년의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갑의 부모는 행위 능력 제한을 이유로 갑과 을이 체결한 매매 계약 취할 수 없죠. 성년의제가 되면 내가 민법상 계약은 다 할 수 있죠. 집도 살 수 있어요. 부모의 동의 없이. 알겠어요? 차는 물론이거든요. 집도 살 수 있고 집도 팔 수 있어요. 성년의제가 되면. 근데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럼 우리 애들이 물어. 쌤, 그러면 성년의제로 제가 부모님의 동의로도 혼인했으면 담배 살 수 있어요? 죽일 겁니다. 민법상 계약만 할 수 있죠. 담배는 안 돼요. 선생님 성년의제에서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는데 담배는 왜 못 써요? 그거는 청소년 보호법이야. 민법이 아니야. 담배를 못 사게 만든 건 민법상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법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성년 의제면 지금 막 술집에 가서 술 먹어도 안 돼요. 저 결혼했는데요. 안 돼요. 그거는 청소년 보호법상 술도 살 수 없고 여전히 담배도 사실 수 없습니다. 애들이 막 그래. 2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집은 사는데 5천 원밖에 안 하는 담배를 왜 못 사요? 그걸 왜 선생님한테 따십니까? 법이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넘겨보죠. 3번 문제도 복잡해. 자, 하나씩 우리가 사례를 써가면서 볼게요. 6개월 전 A가 운영하는 건축회사가 일단 A는 누구야? 사장이네. 사장이야. 운영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사용자야. 우리가 배운 용어로 쓰세요. 사장이라고 쓰지 말고. A가 운영하는 건축회사가 제 땅 옆에서 빌라 건설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 자재를 실은 트럭이 인접해 있는 제 토지를 자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트럭의 잦은 이동으로 제 땅에 있던 꽃과 잔디가 모두 죽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A는 과다한 업무로 인해 회사에 소속된 트럭 운전사, 자, 트럭 운전사 B는 누굽니까? 여기 이 사람은 얘는 A가 사용자면 이 사람은 지금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 뭐라 불러? 뭐라고 썼어요? 피용자. 피용자라 써도 되고요. 노동자라 써도 되고요. 이 사람은 그냥 운전자구나. 길을 직접 감독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번 인접 토지를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므로 여기 봐봐. 사용자 A가 이렇게 말했대. 직접 감독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번 인접 토지를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으므로 자신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 감독차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대요. A가.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하지.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맞는 답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맞는 답. 정답을 봤더니 두 명이겠네요. 두 명. 그지? 자, 그러면 먼저 갑. A가 사용자가 B를 선임 및 사무 감독하는 데 있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랬지. 증명하지 못하면이야.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만약에 못한다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용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사용자가 자기 고용인에 대해서 사무 감독을 하지 못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특수불법행위죠. 이게 뭔데? 사용자 배상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짐으로 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특수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단 또 써요. 계속 익숙해지게. 사용자 배상 책임. 오케이.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특수불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갑이 안 들어간 애들은 다 제꼈습니다. 참고 주시면.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을이나 병만 읽으면 되겠지. 을. 사용자인 A에게 채무 불이행이요? 뭔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A와 무슨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이 트럭 주인과. 얘는 보지도 마세요. 그럼 정답은 2번이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볼게. 채무 불이행 아닙니다. 불법행위입니다. 지금 불법행위. 이 내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이지 채무 불이행 아니지. A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B, 고용자죠. 고용인인 이 B도 일반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B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거 여기다가 별표 2개 하세요. 완전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옆에 대한 설명을요. 쓸 거니까 여러분도 설명 들으면서 쓰세요. 자, 먼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A가 사용자지, 사장. 그 다음에 B는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피용자야. 피용자. 그런데 일단 나는 누구야? 나는 피해자지? 내 잔디랑 꽃이 손해를 봐서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입혔단 말이야. 지금 이걸 상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번호 매기세요. 일단 1번입니다. 1차가 직접 트럭을 운전해서 나의 잔디와 꽃을 망가뜨린 사람은 일단 사장이 아니라 피용자 B입니다. B.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용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1번. 이 트럭 운전사 피용자인 B의 행위가 먼저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돼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중요해요. 먼저 일반 불법 행위로 인정되면 피용자인 B는 트럭 운전수인 B는 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손해배상을 오케이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N은 사용자니까요.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이건 일반 불법 행위가 아니라 특수불법 행위죠. 특수불법 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특수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쓰는 겁니다. 다 알지만 스스로 감독의 책무 혹은 의무, 감독 책임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 가능했죠? 면책 가능하다. 즉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수불법 행위를 다 했지만 문제를 통해서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1번이 일반 불법 행위가 돼야 그 다음에 2번에서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1번에서 봐봐. 이 트럭 운전자의 운전 때문에 내 잔디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당연히 1번이 성립하지 않으면 2번한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A가 특수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B가 먼저 뭐 했다는 얘기. 이게 먼저야 이게. B가 1번 불법행위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A도 이걸 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야. 항상 1번은 직접 피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이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두 번째 이제 사용자한테 특수불법 행위를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순서를 기억하세요. 이게 먼저 성립해야 2번도 성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옳은 것은 될지. 자, 이것도 한번 보자. 2019년 5월 8일 갑은 을이 소유한 자, 그러면 여기 나왔어. 을이 누구야? 을. 소유자지. 건물주. 써야 돼. 을은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 우리가 배운 단어에서 점유자와 소유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을은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이 뭐 했어요? 그걸 임차했죠. 그러면 갑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점유자. 그럼 일단 써볼까요? 등장한 인물 먼저 써볼게. 그럼 이제 일단 등장인물이 을은 건물의 소유자. 그리고 갑은 그 건물을 빌려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유자. 이제 이만큼 나왔어. 오늘은 땡땡 건물 천장에 금이 갔네요. 균열이 생겼다는 갑의 주장에 따라 갑이 주장했어. 병 나왔어. 시설 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자, 지금 시설 소유자인 을이 누구랑 계약한 거야? 병이랑 계약한 거지, 그치? 을은 뭐 하는 사람이야? 시설 보수해주는 사람이네요. 시설 보수. 당연히 시설 보수 사장이겠죠.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둘이 뭐 했습니까? 우리 건물을 보수해줘, 고쳐줘라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 일단 갑은 얘가 먼저 건의했지. 아, 천장에 균열이 생겼어라고 건의한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됐어. 그래서 병은 누군데? 시설 보수자. 병이 건물 천장 보수 공사를 완료했대요. 근데 갑이 영업을 하던 중, 보수 공사 했는데 붕괴됐어. 보수 공사하는데 붕괴돼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A가 A는 누굽니까? 그래서 여기서 A가 등장하죠. 얘는 이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지. 얼마나 황당할까요? 밥 먹는데 천장이 무너져. 와, 죽지 않는 게 다행일 수 있어요. 피해자입니다. 중상이네. 중상이야. 선생님 죽지 않으면 당연했잖아. 중상 입었잖아. 오래 있었다는 얘기야, 병원에. 사고 조사 결과 병이 운영하는 시설 보수업체 직원. 자, 누가 합니까? 정이 나오죠? 직원. 자, 직원, 정. 이 사람은 이제 피용자겠죠? 피용자. 이 사람이 직접 뭐 했습니까? 공사를 진행했네요. 병은 사장이고 공사를 직접 진행한 사람은 정이야. 피용자인 정. 근데 정이 과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 봐봐. 정의 과실이 일부 뭐 된 거야? 인정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도표를 그려야 돼, 문제 풀 때. 안 그러면 문제 풀 때마다 올라가서 읽어야 돼. 한 장 합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이런 어떤 문제의 민법이든 형법이든 나중에 문제 풀 때 등장인물들을 갖는데 다 써놔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입니다. 이제 가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1번. 병은 누구죠? 병 없어. 그치? 병 누구야? 사용자지. 사용자이자 을과 뭐 했어? 계약. 이게 채무 불이행이야. 계약을 못 지켰으면. 병은
갑에 대해 갑이 누군데? 예? 병과 갑은 계약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한다면 을이지. 을과 계약했기 때문에. 그 눈에 하늘에 싹 들어오잖아요. 틀렸고요. 갑과 달리 병은 그랬습니다. 갑은 점유자인데 병 사용자는 A에게 A 피해자에게 특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자 아니지. 지금 정이 일단 A에 대해서 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은 그냥 음식을 내가 쓸 뿐이야. 피해자가 피해 입은 건 음식 먹고 피해 입은 게 아니라 천정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은 거니까 일단 피해를 준 사람은 병과 정이지. 근데 정이 일단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이 피해자 A에게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면 사용자인 병도 특수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틀립니다. 특수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가 맞아. 알겠니? 그래서 틀렸고요. 병이 누구야? 여기 사용자. 병이 A에게 특수불법 행위를 이게 2번을 했지. 특수불법 행위는 그 진단 얘기는 무조건 정의 A에 대해서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진단 뜻이지, 그치? 이게 성립해야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지. A가 특수불법 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정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무조건 진다는 뜻이에요. 잊지 마. 순서를.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1번이야. 다음. 갑이 누구야? 점유자. 갑이 공작물 점유자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오케이. 그러면 책임은 싹 다 누구야? 을이지. 을한테 다 가버립니다. 이거는 내가 유일한 뭘 했어요? 무과실 책임이랬지.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지. 자, 점유자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을은 A에게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무조건 져야 돼. 발표해. 그냥 어떤 책임이야? 이건 무과실 책임이야. 유일한 무과실 책임이야. 뭐요? 공작물 소유자 책임입니다. 공작물 소유자 책임은 특수불법 행위 중에서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현대민법에서 새롭게 생긴 내용이랬죠? 근대민법에는 무과실 책임이란 말이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계속 가볼게요. 병은 사용자로서 우리 다 여기 있네요. 그래, 병 여기 있네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정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당합니다. 면책받습니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문제 끝까지 다 풀어오세요. 몇 개 안 되지만 아직 남아있다면 10번까지 다 풀어와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나머지 풀이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